그럼 열고 할까? 어차피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밖에 없어가지고. 열고 하자. 아, 열고 하면은 다 안 열리니까 여기가 안 보이는구나. 어쩔 수 없네. 야, 가보자. 자, 우리가 이번 중간고사가 아쉬운 분들이 좀 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오늘 수업을 하게 된 거죠. 아, 물론 이제 수업을 빠진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있었던 애들이 항상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네, 좀 아쉽네요. 그쵸? 그런 아쉬움은 다른 방식으로 해소를 하고, 네, 오늘은 진도를 나가볼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삼각함수의 활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그마까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쫙 하고요. 개념 설명을 그냥 하고 편안하게 듣다 가시면 돼요. 예제 몇 개 골라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할 예정이에요. 그냥 알던 내용 한 번 더 설명하는 건데 리마인드 하자는 의미로 하는 거고 오늘 개념 설명 쫙 해놓을 거니까 다음번에 개념 설명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다음부터 문제만 또 풀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네, 온 김에 잘 들으세요. 음, 음, 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하세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미 눈 밖에 나와버린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날랑말랑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세요. 제가 좀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기합시다. 오늘 설명을 대충 들어도 되는 친구는 준현이 말고는 없어요. 왜냐고요? 성적이 나왔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거는 1등급 들랑말랑 이런 성적이 아니에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거야. 너네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왜 대충 들어? 3학년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성적 되게 잘 나왔어. 근데 걔네 어제 수업 나와서 열심히 들었단 말이야. 왜 대충 듣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듣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걱정되는 거 유찬이가 걱정되고 대충 듣는 걸로는 그래서부터 유찬이 지금 손가락만 만지고 있단 말이야. 네가 이제 동현이 포지션을 할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지. 어, 부탁이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되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야. 같이 열심히 해보자가 되는데 왜 대충 해놓고 안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서로. 이해가 안 돼. 어? 말씀 열심히 들어봐. 그러니까 왜 다 아는 것처럼 굴어놓고 성적은 안 나오냐고.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 그냥 되게 한심해 보인단 말이야. 내 입장에서. 아니, 너네보다 수학뿐만이 아니고 다 공부를 잘했을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응? 어, 그렇게 할 거면 보여줘야지. 대충 들어도 된다는 걸 보여줘야지. 듣고 싶은 것만 들을게요. 라고 할 거면은 보여줘야지. 그래야 인정을 하지. 그건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얘기도 없고 실력도 없고 개념도 없는 거잖아. 그러지 말란 말이야. 있잖아. 아파서 빠진다고 빠진 애들이 둘이고, 가족여행 가서 빠진 애가 하나인데, 가족여행 있는 애는 이해는 해. 부모님이 약간 그걸 좋아하셔서 거의 늘 연휴마다 가. 뭐 윤희 얘기하는 거야. 윤희는 뭐 죄송하다 하고, 뭐 영상 보겠다 하고 얘기하지. 뭐 평상시에 열심히 하는 모습은 있는데 좀 뺀질거리기도 하지만. 근데 맨날 아프잖아. 너네 생각해봐. 만약에 그렇게 진짜 아플 수 있는 존재라면 사람이, 나는? 나 어떻게 맨날 출근해서 수업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야. 그냥 뭐 진짜 별로 안 좋은 멘트일까? 아니 요즘 들어 안 좋은 이미지가 됐지만 그냥 의지의 차이지 뭐. 오기 싫으니까 아픈 거고. 아프니까 더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올라고 마음 먹었으면은 뭐 쓰러지기 전이면 왔겠지? 사실 이건 맞아. 진짜 레알로. 너네도 몸이 좀 안 좋아도 감기 좀 걸려도 마스크 쓰고 오고 약 먹고 오고 한단 말이야, 올라면은. 그러니까 이미 안 좋아진 상태라서 내가 오늘 거의 마음을 굳힐 것 같아. 민혁이 뭐 따로 막 연락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네 알아서 해라. 알았지? 뭐 어쨌든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유찬이 걱정되는 거 말고 나머지 민혁이 약간 애매하고 등등 그런데 이제 너희들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건 더 없이 좀 잘 해보자. 부탁이다. 알겠니? 가자. 자, 우리 오늘 개념 쫙 한번 할 거니까 다시 한번 쓰세요, 그냥. 노트가 없으면 이면지 같은 데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오늘 배우는 거. 가져와, 빨리. 빨리 가져와. 한 명이 대표로 가져오면 되잖아. 야, 민혁아, 네가 여러 개 가져와. 들어와, 앉아. 자, 활용부터 좀 나갈 거고요. 받으시고. 뭐 일단 봅시다. 이제 이미 안다고 생각하고 좀 할게요. 사인 법칙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건데, 이 사인 법칙이 이제 중요한 거가 있잖아요. 원을 대충 그릴 거고, 그 다음에 ABC가 있고, 대변에 대한 문자 이제 잘 맞춰주시고요. 잘 맞춰주시고, 중심에서 이제 R이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사인 법칙 자체는 이제 이런 게 맞고, 이게 맞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 중에서 이제 변의 비가 사인 값의 비다. 그쵸? 변의 비가 사인 값의 비다도 있고, 그 다음에 간혹가다 문제에서 써먹을 만한 게 가비엘인데, 가비엘이가 뭐냐? 분모를 모두 더한 애랑 분자를 모두 더한 애 역시 결과가 똑같은데, 누구로 똑같냐? 얘로 똑같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분의 얘가 2R이 나왔어? 얘분의 얘가 2R이 나왔어? 얘분의 얘가 2R이 나왔으면은 분모 다 더한 거와 분자 다 더한 것도 똑같이 2R이 나온다 이겁니다. 가비엘이는 1학년 때 유리식 할 때 좀 해봤는데 여러분과 같이 했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데 이렇구나만 알아두시면 되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내가 사인 법칙을 설명한다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약간 여러분들과 뭐 준현이랑 결국 차이가 나버렸지만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얘기할 때 준현이와 함께 언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3 친구들도 지금 보충 수업 뛰는 애들 명단이 있는데 이제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네. 그러니까 뭐 그러긴 한데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는 그냥 패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필기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준현이는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사인 법칙을 한다 그러면 머릿속에 뭔가 다 떠올려 봤는데 그 중에 떠올리지 못한 것만 필기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그냥 일단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성적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찬이도 마찬가지예요. 나 다 안다 생각하고 듣는 경우가 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나를 화나게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아는 게 아니었으니까 1등급이 안 나온 거란 말이야. 그걸 유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마인드를. 어쩔 수 없어.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어야지 공부를 더 할 거 아니야. 어땠어? 난 저거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하면 어때? 팔짱 끼고 그냥 안 본단 말이야. 그런 마인드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등급이 안 나왔으니까. 나왔으면 그 마음이 맞았겠지만, 네, 그 정도 똑똑함은 있어야죠. 네, 어찌되었든 이렇게 이제 사인 법칙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이거랑 이건데,
얘는 은근히 많이 써요. 얘는 은근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의 비가 사인의 비와 같다인데 주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인의 비를 먼저 주고 변의 비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인 비를 먼저 줘요. 야, 사인의 비가 뭐 이제 사인 값이 2분의 1이랑 뭐 4분의 1이 나왔어. 나왔다 치면은 변의 비가 변의 비도 그러면은 2k 대 k네. 이런 식으로 바로 알 수 있게끔 사인 비를 먼저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 그 모의고사 문제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인 비 이꼴 변의 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증명을 굳이 한번 하자면, 그러니까 사인 법칙도 증명을 할 수 있고 증명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증명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다. 그럼 그때 이제 더 열심히 필기하면 되는 거죠. 코사인 법칙은 증명 안 해도 사인 법칙은 증명할 거예요. 잠깐만요. 뭐 코사인 법칙은 왜 증명 안 하냐 물어볼 수도 있는데, 코사인 법칙 증명하는 과정이 문제에 좀 연관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인 법칙은 그냥 보시면은 이게 연관됐다기보다는 기본이라서 좀 증명 보셔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원이 안 그려지냐. 어쩔 수 없지 뭐. 봐봐. 그러니까 아무 개의 사각형을 그렸어. 여기가 이제 R이잖아. 그럼 내가 이제 사인 A분의 A가 2R인 게 궁금하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잠깐만. 언제나 중요한 건 뭐냐? 언제나 중요한 건 각이야. 너네가 어떤 사고를 시작하려고 할 때 각을 먼저 위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내가 뭔 생각을 하는 거냐면은, 봐봐. 지금 이렇게 써져 있는 식 중에서 각에 해당되는 건 얘잖아. 그러니까 너네한테는 지금 내 말이 뜬구름 잡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너네 좀 맞춰볼게. 그러니까 너네 눈에 보이기에 식에서 각에 해당되는 건 얘지. 그럼 잘 봐봐. A라는 각도는 이런 각일 수도 있지만 원의 내부라면은 A 각도를 언제나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왜?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하든 이렇게 표현하든 다 A 각도란 말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각이 중요하고 이 각이랑 관련된 걸 찾기, 이 각이랑 똑같은 값들은 뭐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고, 얘랑 연관된 뭐 도형은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원이니까 원주각이 똑같다고 했어. 그럼 잘 봐봐. 이 호는 그대로인데 A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그럼 봐봐. 그러니까 중심을 지나게 이렇게 표현해볼게. 역시 이 각도 A란 말이야. 근데 내가 중심을 왜 지나게 했냐면은 봐봐. 그러니까 원이면 또 중요한 게 지름, 한지름과 중심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보게 되면 여기 자동으로 직각이 생기면서 여기는 이 R이 되겠고 지름이니까, 잠깐만, 사인 A 값이 얼마지? 사인 A의 값이 얼마일까 봤더니 직각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2R분의 A가 나왔네? 아, 그래가지고 얘분의 얘가 2R이구나 라고 나오는 게 사인 법칙 증명이야. 기본이란 말이야. 원이 나왔을 때 기본이란 말이야. 원주각이나 뭐 지름을 가지고 직각 만드는 거나. 근데 너희가 잘 안 되는 게 기본이 안 돼서가 맞잖아. 이걸 언제나 염두에 두면서 해야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좋은 게 맞고, 자, 이렇게 사인 법칙이 증명될 거야. A 각도만 이렇게 증명하면은 나머지 BC도 똑같은 메커니즘일 거니까 더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그럼 내가 봐봐. 똑같은 BC도 똑같은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했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야. 머릿속으로 도형이 안 그려져? BC 똑같은 메커니즘이? 그럼 직접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사이드에 써놔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쉬는 시간에 아니면 집에 가서 BC가 똑같이 나오는데 내가 확인해보자 스스로. 이런 게 공부지. 근데 보내긴 진짜 해야 되겠다. 없으니까 수업이 할 맛이 나네.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되게 속된 생각이지만
세속적인 마인드지만 오늘 준현이 안 왔으면 뭐라 안 했을 거야. 너네 오늘 내가 쉬는 날인데 왜 수업하냐? 톡방에 썼잖아. 그치? 너네 1학년 애들 있는 애들보다 훨씬 안 좋단 말이야. 야, 나 놀고 싶어. 나도. 같이 열심히 하자는 거잖아, 이번 기말고사. 그리고 진짜 좀 약간 자신이 없어. 같이 했을 때 성적이 나오게 만들. 저 친구들은.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역량이 부족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해야겠다, 앞으로. 화 안 내는 게 또 좋으니까. 내가 부족한 걸로 생각하면서, 자, 보자. 그러니까, 혼자 해봐야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BC는 될까? 아니면은, 뭐 지금 해봐도 상관은 없어. 대신에 그 다음 거 안 놓치는 것만 주의하면 되는 거야. 자, 넘어가 보자. 사인 법칙은 이런데, 사인 법칙 이것만 쓸 게 아니야. 사인 법칙을 써야 하는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사인 법칙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쓸게. 다시 한번. 각이야, 각. 각도가 많이 보인다. 아니면은 각도가 뭔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아니야. 원래 그냥 각도가 다 중요해. 무조건 중요해. 중요한데 하여튼 각이 뭔가 많이 보이고 뭐가 어쩌고 한다. 그럼 무조건 사인 법칙인 거예요. 사인 법칙은 일단 두 가지만 보면 돼. 각이 많이 보인다. 사인 법칙 쓰라는 거야. 자, 봐봐. 외접원이 보인다. 그러면은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이 대명제를 잊지 말아야 돼. 선생님, 저 각이 많이 보여도 사인 법칙 하니까 안 되던데요? 원이 막 외접원이 보여도 사인 법칙 하니까 안 되던데요? 그래도 계속 해야 돼. 전에 이제 서준이가 뭘 물어봤는데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야, 당연히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는 없겠지. 모든 문제가 다 각이 많이 보인다고 이걸 쓰는 거고 이게 보인다고 이걸 쓰는 건 아닐 거야. 그런데도 계속 이걸 하려고 노력해야 돼. 일단 이게 돼야 돼. 존나 안 돼. 안 보여. 나는 안 되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도 계속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지. 솔직히 난 누나가 5월 동안은 좀 괴로워하면서 연습 그냥 계속 했으면 좋겠어.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하지 말고. 딱 그 괴로운 한 달 지나가면 나머지부터는 수학이 괜찮거든.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증명도 한번 해봤고 이것저것 해봤어요. 제가 코사인 법칙 할게요. 네. 내가 부족한 거로 생각하니까 진짜 마음 편하네.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내가 지금 아픈 척해서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거든. 근데 걔네가 어차피 얘기할 건 뻔해. 진짜 아팠어요. 그렇잖아.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너네가 생각하기엔 어떤데? 진짜 아팠어요를 할 거 아니야. 억울해요.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런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죠 사실. 그러니까 민혁이랑 유찬이가 왜 계속 그 4명 중에 남아있냐. 내가 별로 생각이 없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그런 거예요. 잘못한 줄 알고 열심히 나오려고 하고 혼나면은 그 다음번에는 열심히 하는 액션이라도 취하고. 네. 자, 가봅시다. 코사인 법칙인데요. 네, 코사인 그렇다고 간당간당한 거야. 계속 열심히 해야 돼 너네 둘은. 알았지? 자, 코사인 법칙 한번 쓸게요. 코사인 법칙은 이제 다 아실 거니까 공식을 외우는 데에서 제가 뭘 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이제 이렇게도 하고 변의 길이에 대한 걸로도 한번 좀 외워놔라 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얘를 이렇게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코사인 법칙은 별로 더 쓸 게 없어요.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느냐를 보여드릴게요. 사인 법칙이 안 될 때. 사인 법칙을 써봤는데 문제가 안 풀릴 때.
이 얘기의 전제는 뭐예요? 웬만한 도형 문제는 사인 법칙으로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 하냐면은 변이 많이 보일 때, 변의 길이를 많이 주어졌을 때겠죠? 변이 많이 보일 때. 네. 변의 길이만 주구장창 있는 문제인 것 같다. 그럼 코사인 법칙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건 파란색으로 일부 색깔을 썼죠? 사인 법칙이 먼저 해봤는데 안 될 때입니다. 사인 법칙을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먼저 해보세요, 사인 법칙을. 이 습관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엄청 유용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선생님, 전 도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요. 그거는요, 아무리 해도가 아니라 적게 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네. 적게 할 만한 이유는 있어요. 사실, 이제, 예를 들어 유찬이가 기하를 좀 쳐요. 제가 보니까. 나쁘진 않은데, 시험 못 봤지만, 기대보다. 어쨌든, 기하를 왜 치냐. 진짜로 유찬이가 여러분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기하를 많이 도형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그래요. 왜 많이 풀게 됐느냐? 이게 이런 거죠. 초반에 유찬이는 좀 할만했나 봐요. 좀 재밌으니까 숙제도 더 하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기하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니까 안 하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꾸 하기 싫고 안 하고 성실했다 하더라도 쉽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죠. 해야죠. 중학교 때야 적당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됐지만 이젠 해야죠. 네, 코사인 법칙 요런 아이인데 이 코사인 사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것 좀 합시다. 일단 1번은 예를 들어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 중에 하나만 알아도 한 개 알면 나머지 알 수 있는 건 다 아시죠? 오케이예요, 나머지. 다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사인 값이 어떤 애가 5분의 4다. 자, 그러면은 야, 유찬아, 코사인 값은 얼마니? 5분의 3. 예,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 그쵸?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세요. 5분의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5분의 3일 수도 있어요. 자, 유찬이가 대답을 했다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걸 봤는데 내가 잘 모르겠으면은 일단 사인은 빗변분의 높이니까 아, 빗변이 5였나 보다. 높이가 4였나 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5K, 4K예요. 5대 4였겠죠, 그냥. 삼각 B니까. 비율이니까 5K, 4K였을 건데 K를 굳이 안 붙여도 상관없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나머지 구할 때도 K는 다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5K, 4K, 3K라고 써도 코사인 구할 때 5K분의 3K, 5분의 3. 뭐 탄젠트 구할 때 3K분의 4K, 3분의 4니까 K 다 없어지거든요. K가 원래 있는 것도 중요한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이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모르니까 얘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셋 중 하나 알면 나머지 다 아는 거는 오케이라면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거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이거 말고 삼각형의 모든 걸 알고 싶다. 이 삼각형의 모든 거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각 변에 대해서 알고 각 각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 모든 걸 다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세 가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좀 빡치게 중딩, 초딩 같은 허접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중딩, 초딩 아니죠. 만약에 내가 이 각에 대해서 안다는 거는 이 각이 몇 도인 걸 아는 게 아니라 이 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너무 초딩 같은 마인드예요. 중3 같은 마인드예요. 이 각에 대해 안다는 건 셋 중 아무거나 하나 알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 알면 나머지 다 아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럼 보세요. 각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알고 변의 길이도 알려면 전부 다 알려면 그 삼각형의 모든 거거든요. 이게 다 모든 걸 다 알려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세 가지는 이제 첫 번째 변 세 개만 알고 있어도 돼요. 내가 변 세 개를 알잖아요. 얘 코사인 변만 알고 있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이겠죠? 코사인 법칙으로 얘에 대한 거, 얘에 대한 거, 얘에 대한 코사인 값 다 알 수 있어요.
코사인 값만 알았다는 건 나머지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쵸? 두 번째, 변 두 개의 각 하나예요. 아무 개의 랜덤인 변 두 개랑 아무 개의 랜덤인 각 하나 알면 돼요. 각 하나 또 추딩같이 몇 도인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 각에 대한 코사인, 사인, 탄젠트 중에 값을 하나 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변 한 개의 각 두 개죠. 자, 중딩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쌤, 각 두 개 알면 나머지 각도 하나 아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180도니까 삼각형이니까 각 두 개 알면 나머지 각도 아는 거 아닌가요? 이건 중딩 마인드죠. 내가 지금 여기 사인 값을 내가 여기 사인 값을 4분의 루트 3 주고 여기 사인 값을 3분의 1을 줬어요. 니네 이 각 어떻게 할 건데? 모르지, 몇 돈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의 각에 대해 알려면 미적분 2를 배워야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그걸 모른다 치면은 어쨌든 각 두 개만 준 거죠. 이렇게 줬는데 나머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쓴 거야? 그냥 사인 값이 이렇다고 쓸게. 사인 값이. 알았지? 나머지 각 몰라. 지금은 알 수가 없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각 두 개 줬다는 거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 두 개 줬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 세 개를 주면 나머지 모든 부족한 변 두 개 각 하나에 대해 알 수 있고, 변 하나 각 두 개에 대해 알 수 있고, 나머지 각 세 개에 대한 거 다 알 수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거는 확신을 아예 가져야 돼요. 확신. 도형 문제 풀 때 100%의 확신이 있냐 없냐 차이는 정말 너무 커요. 그러니까 도형 문제 풀 때 이 새끼 내가 다 파악했다. 다음 스텝 넘어가도 되겠다. 계산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이 마인드가 있는 거와 에베베베 모르겠네 이런 상황은 너무 달라요. 이게 맞을까? 이 풀이가 맞을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올까? 이런 어중간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도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형에 대해서 내가 세 가지가 문제를 줬다. 혹은 내 셋 중에 세 가지를 알아낼 수 있겠다 하는 순간부터는 나 이 새끼 다 파악함. 이 새끼 거에 이 새끼 거에 무슨 값으로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가자. 당장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았으니까. 나중에 계산하면 되니까. 이 마인드 진짜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 어떤 삼각형에 대한 거예요. 어떤 삼각형에 대해 하여튼 1, 2, 3번 중에 하나를 내가 획득했다. 걔 거 다 아는 거예요. 확신 가지세요. 아시겠어요? 네, 이 두 내용을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꼭. 앞에 거는 그냥 공식 한번 확인한 건데 이 두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자,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랑 이런 건 안 할 건데 사각형 넓이 이거 하나만 하자. 공식만 쓰자. 삼각형은 안 쓸게. 평행사변형에 대한 공식은 이제 이거는 AB 사인스타야. 왜 그러냐면은 딱 쪼개면은 이제 삼각형 두 개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 말고 이번에 고3 문제 중에 이거 쓰는 문제가 나왔더라. 자, 어떤 사각형 넓이에서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끼인 각이 2분의 1에 대각선 끼인 각 사인 값을 곱하면 넓이가 나오잖아요. 이 사각형 넓이가. 고3 킬러 문제까지는 아니고 준킬러 문제인데 이거 쓰면은 한 줄 풀이 되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걸 안 쓰면 이제 꽤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어렵다고 질문 한 10명인가 해서 고3이 20명 좀 안 되거든요. 10명인가 해가지고 그냥 쓱 이건 것 같은데 풀었더니 애들이 막 벙 쪄가지고 다들 이제 이거 까먹은 거죠 좀. 네. 저는 안 까먹을만 하죠. 이제 매 학년이 다 수업이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은 이제 그 작년에 배운 거니까 까먹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잊지는 마세요. 네. 뭐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는데 안 까먹으려고 노력은 해보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활용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다 얘기했고요. 활용은 사실 이제부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추천 하나 할게요. 선생님, 전 도형이 너무 문제예요. 못하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잘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매일매일 도형 문제를 15개씩 푸세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번에
이런 얘기 자꾸 들으세요. 집중하시고.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고3 친구 중에 문과 친구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고2 때 학원에 왔거든요. 전에 학원에서 얘는 수학을 진짜 열심히 했고, 수학을 한 번은 잘하고 싶었대요. 다른 과목은 괜찮은데, 진짜 수학만 안 나와서,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안 나와서 이게 오기가 생기는 거야. 진짜 수학 한 번은 등급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고2 때 와서 고2 2학기 때부터 같이 했어요. 여러분들 기준 미적분 원을 같이 한 건데, 진짜 수업 열심히 들었죠. 막 특강도 열심히 들었어요. 이제 제가 고3은 이제 특강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만 특강 남겨놨고. 근데 보세요. 야, 특강 하는 거 나한테 개 손해야. 이거 일단 알고 있어. 알았어? 너네 특강 다 해도 진짜 한 명한테 받는 원비도 못 받는 느낌이야. 약간. 그건 에반가? 맞을걸? 왜냐면 2달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아, 에바일 수도? 2명으로 하자. 어쨌든. 근데 봐봐. 반대로 말하면 니네가 제일 문제라서 하는 걸까? 어쨌든 간에 봐봐. 진짜 열심히 했어, 내가 봐도. 등급이 오르지 않았어. 3에서 4등급 왔다 갔다 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너네 기준으로는 2등급 붙박이야. 얘는 1부터 9등급이니까. 안 올랐어. 너무 불쌍한 거야, 진짜. 진짜 열심히 했거든. 너네들이랑은 비교하긴 힘들 것 같아.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고3이 됐어. 근데도 계속 다녀주더라, 고맙게. 이제 문과는 확통밖에 없어, 고3은. 내가 확통할 때는 얘기를 했어. 이제 너네 기준 미적 원할 때는 얘가 말은 좀 잘 안 들었어.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했지. 이번에 얘기해 준 게, 매일매일 확통 문제를 꾸준히 풀어라. 확통 그런 과목이거든? 꾸준히 하면 무조건 성적이 나오거든? 진짜? 어렵든 쉽든 매일매일 풀면. 진짜로 지킨 거야. 3월 초부터 문제를 받아갔어. 그래서 자기 20개씩 풀겠대. 매일. 진짜 그 매 주마다 거르지 않고 시험 기간 일주일 전 빼고는 다 받아가서 다 했어. 다 했대. 난 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 얘가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 확통 1등 했어. 걔 소원을 이룬 거지. 고등학교 내내 한 번을 못 해봤는데 심지어 오른 게 뭐 2등급으로 오른 게 아니라 1등급으로 오른 거지. 봐봐. 얘랑 비슷한 과목이 쟤야. 도영이야. 잘하고 싶어? 매일매일 하면 돼. 거짓말 아니야. 15개 너무 많아? 10개씩이라도. 진짜 거짓말 아니고 그렇게만 해도 무조건 잘 나와. 근데 궁금한 건 근데 얘를 학교 시험에 얼마나 많은 비중으로 낼지 모르겠어. 개인적으로. 진짜로. 그걸 잘 모르겠어. 틀린 거 오답 어떻게 하냐고? 적당히 해. 근데 매일 푸는 게 중요한 과목이야, 도영은. 얘기했다. 기하 잘 보고 싶어? 똑같은 거야, 도영인데.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근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수열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진 않잖아. 수열도 매일매일 풀면 도움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얘가 직방이야. 효과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따로 찾아와. 먼저 얘기하지 않을 거야, 이건. 내가 당연히 고3 내 반에서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겠지? 찾아온 거 걔밖에 없었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서야 슬슬 애들이 막 달라고 하더라. 꾸준히 매일매일 15개 얘기했다. 그냥 여기 스텝 2 정도 난이도 15개 풀면 돼. 스텝 1, 2. 3까지도 필요 없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요. 이제 진짜로 활용은 끝났어요. 이제 등차 수열 좀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등차 등비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약간 그냥 쉬자. 등차 등비 얘기하고 시그마 설명하면 끝이니까 잠만 쉬자.